자, 안녕하세요. 밴드 종합문제 두 번째 해설 강의죠. 물론 3주차지만 자, 지난주에는 뭐 정신없이 하는 바람에 몰골에 그냥 말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좀 정제하고 그러고 합니다. 그래봐야 뭐 원판이 그렇지만 자, 일주일 동안 공부하셨던 거 이제 토요일에 다시 한번 쭉 올려드려서 같이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다시 한번 본인 걸로 만들고 그런 시간인데 주로 이제 대리 중심으로 좀 문제를 올려드렸죠. 자, 3주차 1번부터 들어갑시다. 자, 대리권 범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자, 1번은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인데 이건 자기계약 얘기죠. 자,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두 가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본인 허락이 없다 하더라도 채무 이행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채무 변제 자체를 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자, 1번 틀렸죠. 자, 2번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해제죠. 해제라든지 처분이라든지 면제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결국 그런 권한 갖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없다. 대리인이 해쳐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아두시고. 자, 세 번째.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이 있죠. 이건 가능하고 범위 안에 있는 거고요. 4번. 대리인이 수인일 때, 여러 사람일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공동으로 대리한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돼요. 자, 다만 이제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달리 즉 공동으로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예외죠, 이거는. 자, 5번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보존행위 할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그 다음에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다 맞았고 1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2번 들어가 보죠. 자, 월요일에 올려드렸던 건데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그랬는데 여기 키워드가 다 나왔잖아요. 선임을 했으면 항상 임의대리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입니다. 자, 맞았고. 자, 2번 부동산 매도인 매수인 쌍방을 대리했다. 자, 원래 또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 채무 이행의 대표적인 게 등기 신청 행위죠. 허용됩니다. 자, 3번은 이게 쌍방 대리가 안 되는데 했으면 무효가 된다는 대표적인 판례인데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됐다. 쌍방 대리죠. 자, 이렇게 해서 입찰하면 안 되죠. 이거는 안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그 입찰은 무효가 된다. 자, 다 옳은 얘기가 됩니다. 틀린 것 없네요. 자, 4번은 이제 현명의 방법이에요.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으면 이건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본인 이름 쓰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자, 본인을 대리해서 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된다. 대리행위가 맞다 이겁니다. 자, 5번은 길지만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쭉 들어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지급기일 연기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 그랬으니까 자, 5번이 틀린 얘기죠. 해제, 처분, 면제가 안 되고요. 연기까지는 할 수가 있죠. 자, 5번이 정답이 돼요. 자, 3번 들어갑니다. 이제 화요일에 올려드렸던 거. 자, 이건 뭐 대리를 그대로 그냥 갑을병으로 했을 뿐입니다. 자, 갑의 대리인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다. 자, 매매계약을 했다는 거죠. 틀린 것은. 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 수령할 권한 있다. 그렇죠. 중도금, 계약금, 잔금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2번은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자, 요게 이제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그 문제죠.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럼 읽어보니까 병의 기망행위가 누구한테 했냐면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으니까 병이 을을 기망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생각할 필요 없이 당연히 이 매매계약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자,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취소는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인 갑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았네요. 3번 의리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에도 유효한 대리인이 즉 현명했냐 안 했냐 그 문제예요. 다 현명한 걸로 본다고요. 현명의 방식은 제한이 없으니까 될 수 있다. 3번도 옳은 얘기가 되죠. 자, 4번 의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네요. 의리 매매계약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즉 현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봐서 자기 의리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5번 만일 의리 미성년자다. 자, 그러면 요 정상적인 대리인은 행위 능력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럼 얘가 미성년자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취소 사유가 아니죠. 근데 5번 질문은 갑은 의리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5번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들어가 봅시다. 30회 2년 전에 나왔던 거 가장 최근. 자, 똑같이 갑을병 나오고요. 다음엔 이걸 이제 X토지라고 이제 바꿔놨죠. 자, 1번 의리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자, 을 대리인인데 한정후견 개시 심판 받았다고 해서 대리권이 소멸되지는 않죠.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돼요.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 받아야죠. 또는 파산, 사망 뭐 이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자, 본인 허락이 있으면 다 되지 뭐. 갑을 대리해서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 이게 자기 계약이죠. 이 토지를 지가 매수하는 거 할 수가 있죠. 허락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3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해서 수권행위 철회할 수, 그렇죠. 본인이 대리권 줬다가 당신 대리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럼 대리권 소멸되겠고. 자, 4번 갑의 수권행위는 기본적으로 단독행위입니다. 분료식 행위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죠.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분료식, 묵시적, 오케이 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을 통해서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 따른 또 나왔네. 잔금 수령할 권한 있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 또 나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도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역시 대리 문제죠. 29회 때 살짝 변형한 건데, 자, 1번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아까 월요일날 올려드렸던 똑같은 것처럼 보존행위 할 수 있죠. 보존행위만 하면 안 되고 보존행위 할 수 있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자, 2번은 복대리는 해서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이놈 틀렸죠.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 되겠고요. 자, 3번 또 나왔네요. 대리인이 다수일 경우 원적으로 각자들이 공동대리가 아니라 2번이 되겠고. 자, 4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냐 없냐 그 얘기인데, 자, 뭘 주장하고 있냐면 유권대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표현대리는 지금 성질이 무권대리라고요. 그럼 전혀 다른 동네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동네에 포함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옳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5번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또 나왔죠. 제한능력자인 대리인 충분히 대리인을 할 수 있죠. 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인을 했다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그 대리인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2번이 되겠어요. 복대리 개념을 장난친 거죠. 자, 6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무권대리를 얘기한 거네요. 자, 1번 무권대리 행위니까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겠죠.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그럽니다. 자, 2번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으면 추인 거절한 것으로 봐야죠. 우리 시험 범위는 다 그래요. 또 이거 외에도 다른 데서도 다 몇 번 나오는데 누군가가 물어봤는데 상당 기간 내 상대방이 대답하지 않으면 다 거절해요. 거절. 다 부정으로 나옵니다. 인정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민법 전체는 인정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가 뭔가 이렇게 틀을 잡아서 들어가시게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거에서 빠져나가도 그래도 괜찮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다 거절해, 거절. 맞았고. 자, 3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요. 그랬을 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인데 결국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지느냐 안 지냐 그 얘기죠. 물론 저 문장은 상대방을 주어로 해서 해가지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지만 결국은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지냐 안 지냐 그 문제죠.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대방이 알았다 그랬으니까 악이란 얘기죠. 그럼 결국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서 책임지질 않으니까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자, 무권 대리인이 추이니까 이건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겨요. 추인할 때부터 그럼 틀립니다. 다만 소급해니까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하고요. 자, 5번 또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요. 자, 뒤에 보니까 철회가 나오죠.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네요. 맞았어요. 최고는 할 수 있죠. 최고는 할 수 있지. 자, 3번이 틀린 걸로 이것도 정답이 되겠어요. 자, 또 7번 무권 대리. 틀린 것은 자, 1번 무권 대리 행위 일부에 대한 추인. 자, 추인을 하려면 무권 대리 행위 전부를 그대로 추인해야죠. 일부를 하거나 또는 변경을 해서 추인하게 되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게 되죠. 옳은 얘기네요. 자, 2번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 자, 이게 틀렸죠. 자, 무권 대리 행위 추인했을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해서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은 무권 대리한 계약의 추인은 자, 누구한테 할 수 있냐 인데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계약 상대방 할 수 있고 승계인 할 수 있고. 자,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맞았죠. 2번이 되겠어요. 이미 틀린 것은 나왔고. 4번 무권 대리인의 계약의 상대방은 이제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 계약 당시 또 대리권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 뒤에 보니까 철회 또 나왔죠. 할 수 없다. 최고는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고. 자, 5번 상대방은 또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본인한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또 바라지 않았어요. 그럼 뭐? 거절. 아주 그냥 단순 구조죠. 자,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이렇게 자꾸 나온 것을 계속 푸시다 보면 이제 느낌이 와요, 이게. 아, 요거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자꾸 문제를 자꾸 푸셔보셔야 돼요. 자, 8번은 이제 사례 형태로 나온 건데 그놈이에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한테 자, 갑소유 토지를 매도했다. 그럼 무권 대리인 본인 상대방이 되겠죠. 자,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병은 상대방이죠. 또 매매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또 알았어, 악이.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최고가 나오죠. 최고권은 가지죠. 아까 계속 철회는 안 되지만 최고는 할 수가 있어요. 자, 2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대요. 자, 여기서 물어볼 거 뻔합니다. 그럼 을은 갑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죠. 그딴 짓 하면 안 된다 이게. 네, 있다 그랬으니까. 자, 2번 틀렸죠. 3번 갑이 매매계약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했대. 또 그대로 추인해야 되는데 변경해서 추인했다면 역시 병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자, 4번은 을이 대리권을 증여하지 못한 경우 이 얘기는 이제 뭘 얘기하려고 앞에다 살짝 이제 던져놓은 거냐면 무권 대리인 을이 병에 대해서 책임지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대리권 증명하지 못했거나 또는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이런 얘기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제 얘 무권 대리인의 책임 얘기인데, 자, 책임은 계약대로 이행을 하거나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자, 포인트가 여기죠.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 해야지. 이걸 자기의 선택에 따라 그럼 틀린 지문이 돼요. 나왔던 것을
전부 다 이제 옳은 것 골라라는 문제였는데 아직은 좀 그러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다 틀린 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말씀을 하려고 좀 약간 지문을 바꿔놨을 뿐이에요. 원래는 여기 자기의 선택에 따라 해가지고 이제 옳은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다 지금 옳은 거고 틀린 건 이미 나왔죠. 5번 갑이 병에게 추인한 후에는 갑이 병한테 추인을 냈어요. 그럼 추인을 했으면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버렸으니까 병은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가 없어요. 철회는 확정적으로 무효화시켜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갑의 본인의 추인과 병 상대방의 철회는 누가 먼저 했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할 수가 없다는 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2번이 정답이죠. 자, 9번은 이제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이네요. 자, 이제 대리는 끝났고 이제 무효인데 1번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자, 무효행위에 전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불공정해서 무효인데 전환은 바꾼다는 얘기니까 공정하게 바꿔놓으면 되죠.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추인을 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전환은 되는데 추인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가지고 아주 자주 문제를 냅니다. 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것을 단어를 가지고 잡아놓으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자, 2번 토지거래가 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허가를 받아야 유효인데 불허가 처분 받았으니까 이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았고 3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했대요. 자, 무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추인 나왔다 그러면 이건 무효행위의 추인이고요. 그럼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는 것은 1번처럼 불공정 법률행위 같은 절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처럼 통정허위의 매매는 이건 통정허위 표시로 상대적 무효죠. 그래서 비진입 표시나 통정허위 표시는 추인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추인한 경우 여기까지 맞아. 자, 그러면 효과인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다. 여기가 틀렸죠.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아까 보신 것처럼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로 바뀌지만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새로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보는 거지 계약 체결한 때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해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뭐가 보이냐면 적극가담 보이면 이건 반사적 행위로 결론은 무효로 끝나야 되겠죠. 자, 5번 토지거래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는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이게 포인트인데 무효 주장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책임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자, 이해관계 있으면 무효 주장할 수가 있다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효 보셨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취소까지 해서 올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학원 진도를 하다 보니까 취소는 좀 못 나게 됐어요. 그래서 10번은 서비스 문제입니다. 서비스 문제인데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몇 문제는. 그래서 제발 맞추라고 주는 문제인데, 자, 취소 원인 있는 거. 자, 우리가 취소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사고, 사기, 강박이에요. 제 착사강입니다. 그러면 요 넷 중에 하나, 요런 거 나온 거 고르면 되죠. 자, 요게 되겠죠. 사기. 4번이 취소사유고, 나머지는 다 무효사유인데, 다른 건 다 아시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불법 조건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반사회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사회적 행위로 뭔가 준 것을 불법 원인 급여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불법 나오면 반사회적이다 그러면 돼요. 그럼 무효가 되겠죠. 나머지는 다 무효고 4번이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에 올려드린 10문제 간단하게 해설 좀 해드렸습니다. 들으시고 복습 좀 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취소부터 해서 그 이후에 진도 문제들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어요. 네.